자, 유형 오늘은 한 10번 정도까지 볼 거니까 그 한 4장 정도 되거든요? 주말 껴있으니까 그거랑 오늘 어차피 남은 시간 동안 학교 시험 프리뷰도 잘 풀면 되고 하면 되고 어차피 개념할 게 얘도 많지 않아요. 1차 방정식 분명히 앞에서 니네가 너무 잘해와서 틀린 것도 없다고 하니까 활용은 그냥 그 1차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 글이 엄청 많아. 그걸 니네가 직접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뭐 미지수 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차 방정식만 세우면 끝이야. 이게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 식 세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식 세우는 게.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쌤은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하나 외운 다음에 이거 모양을 바꾸라고도 해요. 여기다가 시간이 궁금해. 난 시간만 궁금해. 위에 곱해져 있는 속력을 나누면 되겠죠? 양변에 속력분의 1. 여기다가도 속력분의 1. 그러면 약분될 거고 시간은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다라는 공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이번에는 속력만 궁금해. 그럼 곱해져 있는 시간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시간분의 1. 여기다가도 시간분의 1을 해가지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이렇게 하나 잘 외우고 공식을 유도해 나가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소금물 농도, 설탕물 농도, 소금의 양, 설탕의 양 다 마찬가지인데요. 농도라는 거는 니네가 전체 비율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비율은 소금물분의 소금물 전체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한 게 농도라는 것도 뭐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고 내가 거꾸로 소금의 양이 궁금해. 그럼 곱해져 있는 100은 나눠져 있는 소금물은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라는 공식으로 유도해서 외워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나와 있는 공식들은 그냥 싸그리 암기해줘야 되는 거. 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 자, 뭐 바로 개념은 이게 다예요. 근데 문제가 일단 보면 어떤 수를 2배 한 다음에 10을 더한 수를 어떻게 쓸까요? 어떤 수를 일단 미지수로 놔야겠죠. 어떤 수를 x라고 놓으면 어떤 수를 2배에서 10을 더한 수는 어떻게 표현하죠? 2x 플러스 10. 이거는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다는요? 4x-4보다 작다. 이렇게. 얘랑 얘랑 같다. 그럼 이렇게 식 세우면 끝났지.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14는 2x이기 때문에 x는 7이에요. 까지 그냥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1차 방정식 얘들아 문제 만만치 않다는 거 니네 알 거야. 그나마 이제 도연이 있기 전에 우리 반에서 오답을 제일 많이 한 경우가 1차 방정식 활용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오답 양이 많은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우리 공부하려고 지금 여기 다니는 거니까 틀리면 틀린 대로 잘 갖고 오면 돼요. 못 고치는 것들은.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일 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세 자연수를 어떻게 뒀든 니네 맘이거든? 근데 연속하는 수라는 건 바로 그 다음 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만약에 제일 작은 수를 x라고 놨어. 그럼 그 다음 수는 x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 수는 x에다 2를 더한 값이 바로 연속하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를 다 더하면 39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를 다 더해봐. 다 더하면은 3x 플러스 3. 얘가 39고 3x는 넘기면 36이라서 x값이 10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x값 10이라고 바로 10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제일 큰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x에다가 12에다가 2를 더한 14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자,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얘네를 지금 자리를 바꾼 수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얘네 각 자리 숫자를 분명히 크기를 표시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의 자리 숫자가 6이라고 했구나. 일단 10의 자리 숫자는 6. 1의 자리 숫자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자연수의 처음 수보다 27만 자리를 바꾼 수는 내가 이거 둘이 자리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x가 되는 거고 1의 자리가 6이 되는 거죠.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쓰나요? 그렇지. 10x 플러스 6은 처음 수는 뭐예요? 60 더하기 x보다 27만큼 작다. 요걸 풀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10x 더하기 6은 동량 계산해주면은 60-27이니까 33 더하기 x. x는 이쪽으로, 6은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9x는 33에서 6 빼니까 27. 따라서 x는 3이에요. x가 3인 거 알았으면은
1회짜리가 3인 거니까 처음 순 63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 유형 4번. 자, 라센이랑 센이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C단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B단계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난이도 차이가 엄청 크게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보면 어떤 가게에서 한 개에 700원짜리 카라멜이랑 한 개에 600원짜리 젤리를 합해가지고 총 15개 샀다. 자, 젤리.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보통 미지수로 많이 두라고 하니까 젤리를 X개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카라멜은 총 합해서 15개를 샀으면은 젤리가 X개면 카라멜은 몇 개 산 거예요? 15-X. 그렇지, 15-X. 그럼 얘네를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한 개에 700원짜리인 걸 15-X개 샀기 때문에 700 곱하기 15-X 더하기 한 개에 600원인 건 X개 샀어요. 600X는 총 9,600원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양변을 100으로 나누어서 공 2개 좀 떼고 볼게요. 그 다음 분배하면 7 곱하기 15면은 105 마이너스 7X 플러스 6X는 96. 그러면은 105 마이너스 X는 96이네요. 그죠? 그래서 뭐 105를 넘겨야 되고 마이너스 X를 넘긴 다음에 96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105 빼기 96이 X이기 때문에 얘네 계산하면 얼마? 9가 X다. 젤리는 9개 샀어요. 자, 올해 윤희 나이가 10살이고 어머니 나이가 44살인데 엄마의 나이가 윤희의 나이보다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시간은 나 혼자 먹어? 나이를? 같이 먹죠. 그죠? 엄마도 윤희도 나이를 같이 먹습니다. 시간 똑같이 흐릅니다. 내가 X년이라고 한다면 윤희의 나이는 X10에서 X년이 흘렀어. 그럼 몇 살이 된 거예요? 10 플러스 X인 거 맞지? 실제로 나이 계산하듯이. 어머니의 나이는 44 플러스 X. 근데 어머니의 나이가 윤희의 나이의 3배다. 이 얘기죠. 뭐뭐의면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분배하면 30 플러스 3X는 44 플러스 X고요. X는 이쪽으로 30은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3X 마이너스 X는 2X는 14. 따라서 X는 7. 7년 후에 나이가 3배 차이가 되는 거죠. 일단 이해하고 있지? 별로 어렵지 않은 활용이에요. 선생님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자, 유형한 뒤쪽으로 가면 그래도 좀 소금물 이런 거 나오면 니네가 좀 많이 어려워할 텐데, 자, 일단 볼게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2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긴 직사각형. 자, 세로의 길이는 얼마니?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더 길다고 했고 세로를 x라고 놓으면 가로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물어봤는데 둘레는 어차피 가로랑 세로랑 더한 거에 2배도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2배,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x 플러스 2. 이게 36이다. 분배하면 4x 플러스 4가 36이고요. 4x가 32니까 x 얼마인가요? 8이라고 세로의 길이 그냥 바로 구하면 되겠죠. 자, 민재의 저금통은 7,600원이 있고요. 소윤이의 저금통은 3,400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민재는 매일 400원씩, 소윤이는 매일 600원씩 저금통을 넣을 때 저금통에 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건 며칠 후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X1후라고 일단은 미지수를 잡을게요. 그리고 나 처음에 민재, 그 다음에 소윤이. 자, 민재는 맨 처음에 7,600원이 있었고 매일매일 400원씩 넣었는데 X1이 지났어. 그럼 얼마를 넣게 된 거죠? 400X를 넣었어. 그럼 민재의 저금통 분명 요만큼 금액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자, 소윤이는요, 처음에 3,400원이 있었는데 매일 600원씩 저금통을 넣었어. 근데 X1이 지났어요. 그럼 얼마를 넣은 건가요? 600X. 근데 둘이 어때야 되는데? 둘이? 같아야 되는데. 그때가 며칠 후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때 X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3,400은 이쪽으로, 400은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4,200은 200x 0000x는 결국 21일 후면은 얘네가 금액이 같아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원가 정가 뭐 항상 나오는 문제고 저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문자화식 오답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텀블러를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2,400원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8% 이익을 얻었대. 이때 텀블러의 원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원가를 내가 X1이라고 둘 건데 내가 이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원가는 원래 가격이고요. 정가는 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가 만약에 텀블러를 파는 사람이야. 그럼 니네가 1,000원에 떼왔어. 그럼 1,000원에 팔겠어? 안 팔죠. 내가 거기까지 직접 가가지고 쓴 교통비도 있을 거고 내가 사람들한테 판매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가게세도 있을 거고 그죠? 장소 때문에 이걸 절대로 원가에 팔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가격을 정해서 정가에 팔죠. 그죠? 이게 정가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가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20% 이익까지 붙였다? 그러면서 2,400원 할인했는데도 나는 원래 산 것보다 8%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인을 해도 이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소린 거지. 정가랑 원가 구분이 좀 확실히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한 정가 한번 써보자.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다며. 그럼 내가 받는 금액은 X에다가 얘들아 얼마를 곱해야 내가 받는 금액이 되는 거야? 100분의 120. 그렇지. 100분의 120. 이게 내가 받는 금액이에요. 그죠? 만약에 올린 금액만 쓰고 싶으면 이익금만 쓰고 싶으면 100분의 20을 곱하면 되는 건데 우린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이게 정가입니다. 이게 정가. 그치? 이게 정가고요. 이 정가에서 2,400원을 할인했어. 2,400원을 뺐어. 근데도 이 금액이 원래 원가의 8%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8%의 이익이면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돼요? 100분의 8. 아, 108. 108. 자, 난 지금 이게 그러니까 도현이가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지금 전체 금액으로 따지고 있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어. 20% 이익을 붙였어. 그럼 난 1,200원에 팔고 있는 거지. 그 내가 이걸 1,200원으로 잡은 거야. 1,200원으로 쉽게 얘기하면. 1,200원이면 이걸 만약에 200원이라고 치자. 그럼 난 1,000원일 거 아니야, 그지? 그 전체 금액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따져야 돼. 원래 원가에 이익을 붙이려면은 정가가 100분의 108을 곱해야지만 원가에 8%의 이익을 붙인 그 금액일 거 아니야. 이게 그 금액이어야만 한다고. 무슨 말인지가? 근데 이익금만 따지는 식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일단 전체 금액으로 니한테 알려주려고. 진짜 이해된 거 맞죠? 네. 그러면 양변에 100 곱할까? 네. 양변에 100, 아니 숫자 너무 커지나? 상관없죠. 양변 100 곱하면은 120x 마이너스 24000은 108x. 자,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야겠죠? 120 빼기 108이면 얼마니? 12요. 12x는 24만 원. 그러면 12로 나누면 x는 2만 원. 원가가 2만 원이었다는 거지. 된 거 맞아요? 자, 이제 퍼센트 나오면 니네가 좀 슬슬 어려워하니까. 나 그러니까 전체 하나로 통일시켜 전체로만 따질게. 전체로. 숫자가 만약에 너무 커지면 선생님 딱 이익금만 따질 건데 일단 지금은 내가 전체로 알려주고 니네한테 오답할 때는 그래 두 가지 방법 다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 방법이라 좀 제대로 풀어봐. 알겠지? 자,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12% 증가했고 여학생은 8% 감소했어. 작년에 전체 학생 275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8명이 증가했을 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내가 작년 전체로 따진다고 했지? 숫자가 좀 크긴 할 텐데 남자랑 여자가 있습니다. 자, 올해 남학생 수는 일단 이따 생각하고요. 작년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할게요. 마지막에 답 쓰는 것까지 조심해줘야 돼. 다 더하면 얼마래? 다 더하면? 그러면 여자는 몇 명이에요? 맞아요. 275 마이너스 X. 그랬는데 전체 여학생 수랑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남학생 수는 12%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8% 감소했다고 했죠. 그죠? 그럼 니네 올해 남자는 12% 증가했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남학생 전체 수를 내가 의미하는 거야. 전체 수. 그럼 X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분의 112. 그렇지. 이게 올해 남자 전체 학생 수죠? 증가된 수 말고 올해 남자의 전체 수. 여자는 8% 감소했대요. 그 원래 여자에다가 275 마이너스 X 괄호 꼭 쳐야 되고 요 숫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8%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92. 맞아요. 100분의 92를 하면 이게 전체 학생이 어떻게 됐대? 작년에 8%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 나와야 돼? 8 더하면? 283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양변에 일단 100 곱할게요. 양변에 100 곱하면은 112x
더하기 92 곱하기 275 마이너스 x는 28300. 그치? 28,300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약분을 할 건데 112랑 92로 약분될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죠? 뭐 있냐? 천천히 할까? 일단 2부터 할까요? 2로 양변 나눠볼게요. 두 개 여기까지 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 괄호까지 해줄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항이니까. 2로 나누면 이거 얼마야? 56. 얘는 40? 46인가? 네. 그쵸? 얘는 14 14. 150 150. 14,150이고. 또 56이랑 46도 2로 또 되니? 네. 얘 2로 안 될 것 같, 2로 되겠구나. 2로 되면 이거 얼마예요? 28. 얘는요? 23 23. 얘는? 7,000? 7075 7,000? 그러네요. 7075? 그럼 얘는 28x 더하기 23 곱하기 275 계산할게요. 23. 5, 3, 15. 7, 3, 21, 22. 2, 3, 6, 8, 5, 20, 7, 24, 15, 2, 4, 5. 그럼 이거 얼마야? 5, 2, 3, 6. 6, 3, 2, 5. 마이너스 23x는 7075.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럼 얘네 지금 계산하면 5x는 얘네 빼버리니까 얼마인가? 750. 그치? 따라서 x 얼마예요? 150. x가 150명이었네. 아, 얘가 150명이었. 그럼 올해의 남학생 수는 요거지? 네. 그죠? 자, 150 곱하기 요거 약분하면 50분의 얼마야? 56. 또 2로 더 되니? 2로 더 되면 25분의 28? 그러면 얘 곱하면 얘 5로 약분되죠? 그럼 얘는 5, 얘는 30. 또 되네요? 6. 28 곱하기 68에 48. 6, 2, 12, 168명이겠네. 168명. 숫자가 조금 크죠? 조금 크긴 해요. 계산 일단 전체 걸로 해보고 계속 일단 전체 걸로 선생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또. 자, 유리가 직접 만든 쿠키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6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고요. 8개씩 나누어 주면 한 명은 한 개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8개씩 받는데 이때 쿠키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내가 뭘 미지수로 놔야 될까요? 쿠키의 개수지 않을까? 쿠키 X개라고 할게. 그러면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6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거로 친구들의 수도 알 수 있겠네요? 그치? 사람 수가 내가 쿠키 X개를 6개씩 나눠주면 지금 10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사람 수는 아니지? 학생 수 그죠? 6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다고? 쿠키를 6개씩 나누어주면 쿠키 개수 그니까 쿠키 개수 전체 개수로 하면 안 되겠다. 일단 학생 수를 친구들 수를 X라고 놔야겠네. 그래야 식을 세울 수 있겠네. 친구들 수를 X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쿠키는 6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다며. 네. 그치? 그럼 내가 쿠키의 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6x 플러스 10인 거지. 이거 이해?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3명이야. 6개씩 나눠주면은 10개가 남는데. 그럼 6개씩 나눴다는 거는 우리가 3명이니까 18개 나눴다는 거고 10개 남았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총 28개라는 걸로 쿠키의 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묻는 건 쿠키의 개수인데 쿠키의 개수를 지금 미지수로 두지 않는 이유는 이 식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의 수를 X라고 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X라고 놓고 그럼 쿠키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랬을 때 8개씩 나눠주면 한 명은 한 개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8개씩 받는데. 자, 얘들아 봐봐. 친구들이 몇 명 있어? X명 있지, 그렇지? X명 있지, 그치? 근데
8개씩 나눠주면 한 명은 한 개도 못 받고 나머지 애들은 모두 8개씩 받았지? 네. 그죠? 그럼 니네 나머지 친구들이 몇 명이야? 그렇지. x-1명이죠? 네. 그죠? 그럼 얘네가 받은 쿠키 개수는 남지도 않았잖아. 모두 8개씩 다 받는다며. 그럼 얘네가 x-1명이니까 쿠키 개수 총 몇 개예요? 8 곱하기 x-1 맞아요? 네. 이거랑 원래 갖고 있던 쿠키의 개수랑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이해한 거 맞나? 네. 그러면 얘는 8x-8은 6x 플러스 10이니까 넘기면 2x는 18이고 x는 9인데 얘들아 이거 x 쿠키 아니야? 학생 수지? 다시 대 2. 그럼 이거 얼마야? 54 더하기 10이니까 64개의 쿠키를 갖고 있었던 거네. 내 말 이해했어요? 서우 괜찮아? 자 얘들아 풉시다.